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건축 지역에서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건축 지역에서 양도세는 일반 양도세와 달리 몇 가지 구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 처분 기준일이 있는데, 그날 이제 관리 처분이 나게 되면은 집들을 부수고 대개 이제 이주를 나가게 되죠. 그러고서 부순 자리에다가 그게 이제 대지를 바뀌죠. 그러니까 건물이 없는 토지를 바뀌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은 입주권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입주권은 말 그대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수, 한자 어렵게 썼는데, 이게 입주권이라는 게 전문 법률 용어는 아닌 거로 알고 있어요. 그냥 흔히 편히 사용하는데, 그럼 또 한 가지 이제 분양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면은 분양권, 입주권 그러는데, 입주권은 그 종전주택에 살던 사람이 관리 처분이 나서 그날 이후에 집을 부수고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준공이 완료가 되면은 거기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입주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입주권이라고 사용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 재건축을 하거나 또는 아파트를 신축을 하거나 할 때 이 아파트를 미리 분양을 하거든요. 보면 그때 그 분양에 이제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은 돈 계약금 내고, 그렇게 된 경우에 그거를 분양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분양권과 입주권은 조금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물론 다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하여튼 입주권은 그 전부터 집을 가지고 있다가 부순 것을 입주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은 분양 신청을 해서 당첨되거나 또는 계약을 하게 돼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분양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분양권이 아니고 입주권에 대한 양도세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표를 보고 다시 한번 표를 보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양도세 계산 흐름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재건축 아파트를 준공 후 양도할 때 양도세 계산 해가지고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이런 경우인데, 이 청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보통 보면은. 근데 여기서 제가 분담금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청산금 그러면은 사람들은 굉장히 그 용어를 어려워해요. 근데 사실 청산금이라는 말이 있기까지는 내가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기존의 종전주택을 주고 거기다가 분담금을 내고, 그러고서 공사비용이 되지 말하자면 분담금이, 그러고서 나중에 준공 후에 아파트에 입주하게 될 때 이런 케이스인데, 그래서 청산금이라는 그 용어인데, 이걸 제가 설명하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분담금이라고 말을 사용한 것 같습니까? 저거 왜 청산금을 분담금으로 표시했을까? 이렇게, 그런 거는 일세해 버리시고, 그냥 여기 그냥 이렇게 한번 알아듣게 분담금, 청산금 이렇게 같이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개 보면은 이제 옛날에 오래전에 주택을 취득을 했고 1년, 2년, 3년 또는 10년, 15년, 20년, 뭐 30년 동안 여기 보유했던 횟수가 있죠. 이런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이 설립되죠. 그죠?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관리 처분 인가가 되는 그 날이 있어요. 이게 법률 용어입니다. 이건 관리 처분 인가일이라는 게, 또는 사업 계획 승인일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되게 일반적으로 아파트 재건축에서는 관리 처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때가 되면은 이제 여기 그 집을 그 관리 처분 인가일이 되게 되면은 조합에서 여기에 종전주택에 살던 사람들 모든 재산을 조합에서 다 인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의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조합에서 이 재산을 관리하고, 형식적인 소유권은 조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합은 이쪽 조합원들에게 입주권이라는 권리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거는 이제 재건축 이야기고, 오늘은 이제 세법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관리 처분 인가일에 이제 보면은
평가 금액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평가 금액은 뭐냐면은 이 기존 주택이 쭉 가지고 있다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집을 부수죠. 부수게 되는 경우에 철거한단 말이죠. 이거를 관리처분인가가 나게 되면은 요 시점에서의 평가를 해요. 금액을. 그러니까 이제 이때 거래가 뭐 재건축한다면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겠죠. 그죠? 뭐 이득을 보려고 사는 사람 또는 돈이 필요해서 파는 사람 뭐 이래 가지고 나타나는데 아무튼 그 시점에서 관리 처분 인가일 그 시점에서 평가액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대개 보면 이때는 건물값은 부서졌으니까 없고 토지값으로다가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근무하는 이쪽에서는 부천 지역인데 이쪽 원정동 지역인데 이쪽에서 요 비용이 지금 평당 대지를 바뀌었을 때 이걸 평당 한 10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한 800만 원에서 한 800만 원에서 1200만 원, 1300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요 금액이. 그래서 그걸 평가액이라고 해요. 평가액. 그 다음에 이제 집을 부쉈으니까 대지죠. 대지를 바뀌었는데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은 아파트가 준공되면 들어갈 수 있는 권리해서 입주권이라고 해요. 이때. 요 입주권은 분양권하고 좀 달라요. 그러면. 분양권은 지금 이런 재건축이 아닌 그냥 신축을 하는데 신축하면서 입주자들을 모집하거든요. 그때 분양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든지 또는 뭐 수의계약을 하든지 해서 계약금을 낸 상태를 갖다가 분양권이라고 하고 그 분양권은 말 그대로 나중에 신축이 완공되면 들어갈 수 있는 권리니까 그래서 분양권이라고 이것처럼 재건축에서는 종전주택을 부숴버리고 그 다음 대지가 된 상태예요. 이 대지지만 앞으로 준공 아파트를 지을 거기 때문에 입주권이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이 입주권이라는 용어는 사실 법률 용어는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들 입주권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저도 역시 입주권이라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종전주택이 부서지고 관리처분 인가의 기준일 요날 입주권을 바뀔 때 이때 평가액이 있거든요. 그럼 이때 대지를 바뀌었을 때 이 대지의 평가액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인데 그러면 자 입주권에서 공사하는 기간 동안을 B1이라고 했고 이거는 그냥 임시적으로 제가 붙인 금액이죠. 붙인 이름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입주권 상태에서 아파트가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은 준공검사에서 준공이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정식 아파트가 되는 거죠. 이때를 B2 구간이라고 이렇게 제가 제 혼자 이름을 지어놨어요. 양도일까지. 그래서 이제 딱 보면은 취득을 하고 취득일,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일, 집을 부수고, 그 다음에 공사하는 기간, 입주권 기간이고, 그 다음에 준공 떨어지고서 내가 1년이고 6개월 살다가 양도할 때, 그래서 양도일,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하나, 둘, 셋, 네 개의 그 지점을 만들어 놓고 구간을 3개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보면은 종전주택 보유기간하고 입주권 준공 아파트인데 요거 두 개는 사실은 지금 별 의미가 없어요. 현재 세법 시행되고 있는 것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데 요것도 사실은 그 좀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세밀한 부분에서 나눠지게 되거든요. 오늘은 그냥 이양 설명하는 김에 요거까지 같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A 기간 관리처분 인가 전의 양도 차액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나요? 지금 여기 그 집을 부순 상태 관리처분 인가일 있죠? 이날 평가를 한 거예요. 이날 평가한 금액이 대지가 예를 들어서 뭐 15평인데 평당 얼마요? 평당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1억 5천이 되는 거죠. 평가액이. 그런 거를 평가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평가액에서 요거 양도차익을 구해야 돼. 양도차익을 구해야 되니까 평가액에서 이 취득할 때 여기 취득세 들어갔죠. 그죠? 취득가액 들어갔고 그다음에 필요경비. 이때 이거 취득하는 날 중개수수료도 들어갔을 것이고 그다음에 법무사 등기수수료도 들어갔을 거고 취득세는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요 평가액에서 취득세는 취득가액을 빼고 좀 전에 얘기했던 법무사 비용, 등기 비용, 뭐 중개수수료 이렇게 한 거, 요걸 갖다가 평가액에서 빼준 금액을 갖다가
관리 처분 인가전의 양도 차익, 요 기간 동안의 양도 차익을 본다. 이렇게 써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B 기간이죠. B. 네, 여기서는 B1, B2로 나누는데, 하여튼, 일단 이제 B 기간, 여기 전체, 관리 처분이 떨어지고 나서 입주권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준공으로 간 다음에 입주업으로 살다가 양도하는 요 기간 동안 통틀어서 여기서 B를 그냥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 처분 인가 후에 양도 차액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양도했으면은 여기서 판 금액이 있죠. 그죠? 양도한 금액. 양도 가액에서 여기 요 평가액 있죠. 아까 나왔었죠. 요 평가액을 빼주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게 되면은 공사 분담금을 내게 되죠. 분담금. 요거를 보통 보면 여기서 세법에서 청산금이라 그래요. 세법이 아니라 이 재건축 용어에서 요거를 청산금이라 그래요. 청산. 여기서 이제 팔고 나가는, 청산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돈을 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요걸 기준해서 청산금이라고 쓰는데,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강의하는 내용 편의상 여기서는 청산금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제가 알아듣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라고 분담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니까 같이 한번 그렇게 가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날 여기서 팔았죠. 양도를. 그죠? 양도한 날 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평가금액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요 평가금액을 빼주고,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간 돈이 있잖아요. 그죠? 분담금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때도 팔게 되면은 내가 뭐 중개 수수료 뭐 해가지고 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앞에 베란다 터가지고 크게 넓히고 그러면 또 비용도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거 필요경비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다시 이제, 아까 B 구간 나왔었죠. 공사를 시작한 그 구간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예, 준공이 떨어지고 나서 들어간 기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나오죠? 보면은, B 구간으로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보면은, 관리 처분 인가 후에 양도 차익까지 좀 전에 설명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 양도이죠, 여기. 이 양도 가액에서 요 지점 평가액을 빼주고 여기에 들어가는 공사비용 분담금을 빼주고, 그 다음에 등기비용 등 뭐 수리 뭐 수선비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경비를 뺀 거가 관리처분 인가 후에 양도차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B1 분담금 납부분 양도차익이죠. B1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 이거 분담금이나 청산금이나 같은 개념으로 여기서 봐주십시오. 물론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지금 설명하는 목적상 분담금이라고 표시하는 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훨씬 더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제가 분담금이라는 말을 사용하니까 그렇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B1 입주권 부분의 양도 차액은 여기 평가액 있죠, 아까. 그죠? 여기 요즘 평가액하고 여기 들어간 분담금 있죠? 그거 두 개를 가지고 분모로 놓고, 그 다음에 이 분담금이죠. 여기 입주권이니까 이거 분담금을 분자로 놓고 전체, 여기 나서 B 전체를 곱해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B1 부분의 비율로, 여기 두가 B1, B2인데 B1을 구하는 건데, 이게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설명을 들으시는 분도 여기가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혼동이 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요 설명하고 있는 거는 제가 듣고 나서 요거 혹시라도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은 요거를 캡처해서 잡아놓고서 숫자를 집어넣어가면서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여기 이해가 갈 겁니다. 그리고 현재 세법상, 현재 준용되는 세법상 이게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2가 나왔죠. 이게 전체가 B입니다. B2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준공 후에 아파트 양도 차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준공이 떨어지고 난 이후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 차익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와 얘를 합친 게 B가 되게 그런 개념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전체 이 B의 여기서부터 여기 평가액 있죠. 여기 양도 차익 있죠. 여기서 이거 빼주는 거거든요. 그게 개념이. 그래서 요거만 따르고 할 때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B2 구간의 때는 준공 후 아파트의 양도 차익해가지고 전체 B에서 이 비율을 찾는 거지. 비율 찾아내는 이게 일종의 산수거든요, 산수. 이 정도 산수가 되면은 여기 아마 중학교 정도 산수가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뭐 중학교 나온 지 하도 오래되니까 잘 잊어먹겠지만 하여튼 자 그러면은 여기 요 평가액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간 분담금은 똑같아요. 그죠? 요거 두 가지. 그거를 분모로 놔두고 그 다음에 요 평가액 있죠. 여기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예. 요 부분까지 여기 요 평가액으로다가 분자로 놔두고 이 전체 곱해줘서 찾는 그런 식으로 찾는 거거든요. 이제 요거 찾는 이유가 이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렇게 요거 B 부분하고 A 부분하고 나눴어요. 양도 차익을 나눈 이유가 각기 달라요. 보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강의 들으시면서도 서울 지역에 이 강의 들으시면서도 서울 지역에 전체가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없어요. 서울에는 지금. 근데 제가 있는 이 부천 지역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원칙이에요. 보면 조정 대상 지역은 언제든지 없어지거든요. 없어지게 되면 이 원칙 룰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차제에 어떤 공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기존 건물 부분 있죠. 종전주택 보유기간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토탈 기간을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으로 인정을 해줘요. 이거는 기존 건물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다 이 청산금 부분이거든요. 청산금 부분 이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요건 좀 달라요. 보면은. 이때는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또 잘라서 하거든요.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일 있죠. 여기 관리처분 인가일서부터 요 양도일까지 해서 요 기간 내에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줍니다. 또 다음 그러면은 3번 슬라이드로 가보죠. 이제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 양도세 계산을 위한 기본 자료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양도 아파트가 부천시 원정동 장미 아파트 2동 메트였는데 이거는 제가 가상으로 써놓은 것이지 이거 실제로 아닙니다. 근데 실제 가상으로 썼지만 수치나 이런 것들은 실제 적용하면 이 수치가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천시 원정동 이쪽 지역은 조정 대상 제외 지역이기 때문에 2주택 보유자인 경우에는 일반 세율을 누질세율을 적용하는 지역입니다. 여기 표에 나타나는 숫자들은 뒤에 그 숫자가 길어지니까 동글방이 3개는 빼버렸어요. 그래서 금액 단위가 1000원 단위입니다. 자, 관리 처분 인가일, 즉 사업계획 승인일이라고 했죠. 아까 그래서 관리 처분 인가일 집 부순 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물론 뭐 다 부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2015년 3월 9일 날 이때 이제 집을 부쉈어요. 관리 처분 인가일이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평가액을 1억 3천만 원으로 했어요. 1억 3천만 원. 그리고 요거 취득일이 94년 3월 달에 6,800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이거 지금 제가 숫자 불러주는 것들 외우지 않고 그냥 있구나 하고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가 그때 뭐 6,800만 원 취득하는데 470만 원이 들어갔다고 뭐 가지고 있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갈라치고 양도일 아까 마지막에 양도 있죠. 이건 2019년 6월 3일 날 며칠 전에 팔았네요. 보니까 양도가액이 3억 3천에 팔렸어요. 이게 집이. 그 다음에 이 청산금 있죠. 청산금을 분담금이라고 한다 그랬죠. 청산금을 1억 5천 냈어요. 1억 5천. 평가액은 1억 3천. 종전주택가격이죠. 이게. 그 다음에 분담금은 1억 5천 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한 2억 8천 낸 거네요. 2억 8천 내고 3억 3천에 팔았으니까 얼마 남은 거예요? 7천만 원 남은 거네요. 나중에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입주권 필요 경비해 가지고 입주권을 이제 팔 때 이제 나타난 건데 여기서 보면은 입주권 상태에서 그 관리처분 기준일 이후부터 양도시까지 요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요게 한 1,000만 원 들어갔는데
중개 수수료 들어가고 뭐 샤시를 확장 공사를 했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들어갔다 이렇게 해놓은 건데, 사실 이것도 제가 이제 일을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도세, 아까 그 부분을 가지고 양도세 이제 계략치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가 나와 있고, 자, 양도 차익을 먼저 구해볼게요. 아까 그 기존 건물 양도 차익 있죠? 종전주택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종전주택 양도 차익. 그래가지고, 이 관리 처분 전까지 이렇게 이제 한 건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평가액이 있죠. 아까 보면은 요거 그 기존 건물 종전주택의 양도 차익은 구하는 방법이죠. 평가액이 있었죠. 이 평가액이 언젠가요? 관리처분 기념일이죠. 기준일. 관리처분 기준일 날 매겨진 금액, 평가액 금액이 평가액인데, 평가액에서 취득가액이 빼주고, 거기다 취득세 등을 빼주고, 한 게 얼마나 하냐면은, 평가액이 아까 1억 3천이라고 그랬고, 취득가액이 얼마예요? 6,800이고, 그 다음에 필요경비, 여기 이제 뭐 취득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470만 원 빼니까, 양도 차익이 5,730만 원 나왔네요. 5,730만 원 양도 차익이.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쪽에는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여기 이제 5천, 여기 이제 양도 차익에서 22%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11년에서부터 12년을 보유하면 22% 공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요 내용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표를 보고서 찾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장기보유 특별공제표를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화면 왔다 갔다 하면은 제가 버벅대고 헤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그 기존 건물 양도 차익에다가 22%를 공제하니까 곱해졌어요. 그래서 0.21을 곱하니까 1억 1260만 원, 126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양도 차익에서. 그래서 22% 공제됐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합계 금액이 여기서, 이 공제한 금액을 빼줘야 되겠죠. 그죠? 양도 차익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공제 금액을 구했으니까 양도 차익에서 공제 금액을 빼주니까 여기 4,470만 원이라는 양도 차익이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B 부분, 아까 그랬죠? 관리처분 기준일 이후에 나타난 그 양도 차익이거든요. 관리처분 이후부터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양도한 쭉 가가지고 여기 양도한 날짜가 있죠, 그죠? 그 양도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도 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양도 가액이 있는데 여기 평가액 있죠, 1,300만 원짜리 평가액을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들어갔어요? 예, 청산금, 즉 분담금 들어갔잖아요. 분담금 빼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분담금 빼고 나서 뭐가 또 들어가요? 입주권 필요경비. 그러니까 이 양도 시점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필요경비 들어가죠. 예, 양도 시점에 들어가요. 여기도 보면은 뭐 등기비용서부터 해가지고, 등기비용은 아니고, 등기비용도 맞아요. 등기비용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등기비용 들어가고, 취득세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가요. 그래서 필요금비 빼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뺐더니, 양도가액을 3억 3천에 팔았어요. 이 아파트가 준공되고 나서. 3억 3천에 팔았는데, 3억 3천에서, 여기 평가 금액 있죠. 아까 관리처분 시점에서 평가 금액하고, 그 다음에 분담금 낸 거고 빼주고 그 다음에 필요경비 1,000만 원 빼주고 나니까 얼마 나왔냐면은 여기 나온 그 양도 차익이 4천만 원이 이득이 생겼네요. 그죠? 4천만 원. 그럼 4천만 원 다 이득이 아니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4천만 원에다가 8%예요. 이 8%는 지금 그 4년 이상 보유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파트가 그 공사 기간 한 3년, 그 다음에 내가 입지해서 1년 넘게 살았으니까 합쳐가지고 4년, 그래서 4년 되니까 8%를 빼준 거예요. 이거. 8%. 그래서 여기 보면은 4천만 원 곱하기 8호니까
얼마야? 320만 원 공제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4천만 원에서 320만 원을 빼니까 얼마 나왔어요? 예, 여기 3,680만 원을 양도 차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 A 부분의 그러니까 그 A 부분의 양도 차익 4,470만 원. 그다음에 B 부분의 양도 차익 3,680만 원. 그래서 A, B를 합치니까 8,150만 원이라고 하는 그 금액이 나온 거고, 여기 B 기간 여기 있죠. B 기간의 양도 기간은 관리 처분 인가일부터 양도일이라고. 그다음에 C 요거 3번 합계가 A 플러스 B의 그러니까 기존 건물 양도 차익과 분담금 납부한 그 시점 이후부터의 양도 차익 합치니까 8,150만 원의 양도 차익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다음으로 이동해서 5번으로 넘어갈까요? 뭐 이상하게 됐네. 이건 거꾸로 되어 있네. 그죠? 자, 아무튼 뭐 다 꺼내놓고 봅시다 한번. B1 분담금 납부 부분. 요게 공사기간이죠. 공사기간. 이게 얼마 나왔냐면은 2,140만 원. 근데 이번에는 분담금 납부분 양도 차익이거든요. 이것도 쪼갠 거예요. 요거 사실 여기서 강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는 없는데, 요게 필요한 시점이 반드시 있거든요. 먼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입주권, 분양권 이게 막 뒤섞여서 움직일 때 보면은 여기 꼭 필요해요. 나눠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요거는 아까 B, 여기 B1, B2 다 합친 게 얼마예요? 4천만 원이라 그랬거든요. 4천만 원. 좀 전 거 보면은 4천만 원에서 여기 보면은 여기 B1 부분에 대한 거는 B 곱하기 분담금 아까 얼마 들어갔어요? 1억 5천만 원 들어갔죠? 그 다음에 평가액이 1억 3천이라 그랬죠? 그래서 1억 3천 플러스 1억 5천분의 비율을 찾아내는 거니까 분담금 1억 5천 해가지고 계산하니까 얼마 나왔어요? 2,140만 원이라는 양도 차익이 나타났고, 또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B 전체 금액의 4천만 원에서 요번에는 준공 후 아파트 양도 차익이라 그랬거든요. 요거는 말 그대로다가 평가액을 밑에 분모, 그러니까 평가액, 그 다음에 분담금, 그러니까 청산금 합친 거로다 나눠준 거로다가 그 B 전체 금액을 해서 이렇게 찾아내니까 얼마 나왔어요? 1,860만 원 나왔네요. 그래서 B2와 B1을 더하니까 결국 4천만 원이 나왔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자, 이거 좀 전에 했던 거고, 요거네요, 보니까. 이게 뭐가 순서가 약간 바뀐 것 같아요, 보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하고. 요거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요거 아까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다 그랬죠? 요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제가 이 표를 가지고 이 작성을 한 게 지금 오늘 6월 4일이죠? 6월 4일 그러네요. 오늘 화요일. 2019년 6월 4일 제가 이거 하고 있는 건데 바뀐 거는 좀 오래됐는데 하여튼 현재 통용되고 있는 통상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규정하고 있는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거를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에는 10년이면은 끝났던 게 지금 5년을 또 늘려놨어요. 늘려놔가지고 전에는 3%씩 증가했었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근데 지금은 2%씩 증가를 해요. 이게. 그래서 그 내용을 써는 거거든요. 근데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여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양도세 과세 대상인데 비율로 9억 원 이하까지는 비율로 비과세를 해주고 9억 원이 넘어가서 뭐 11억이다 그러면은 2억 원에 대해서 이런 내용으로다가 공제를 해주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억 원짜리라고 한다면은
비율로 아까 그 하는 방식대로 하는데 그거는 지금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별 의미가 없는 게 현재 통용이 잘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거 한번 설명해주고, 다만 1세대 2주택인데 왜 이렇게 이런 세율이 8%짜리 공제세, 단기보유 특별공제가 있는가 물어보고 궁금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고가주택이나 이런 거일 경우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거 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다주택자, 2주택, 3주택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주는데, 이것도 역시 조정 대상 지역, 장기보유, 공제 제외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서울 전체 지역이 지금 다 이거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질 않으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서울 쪽에서 주택을 사고 팔고 하는 매매하는 그런 케이스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고, 이제 다주택자나 또는 기타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전 연 3%가 15년 장기로 만들어 가지고 2%로 바뀌었어요. 이게 보면 좀 전에 나오고 있었죠. 4년짜리가 8%였었죠. 그래서 4에는 8년이라는 얘기죠. 지금 뭐 6년 보유했다 그러면은 12%, 2%씩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임대주택인 경우에도 똑같이 가요. 이거랑 똑같이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임대주택, 준공공 임대주택 해가지고 전에 그 한시적으로, 지금은 좀 저도 다시 한번 자료를 봐야겠는데, 준공공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8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은 70%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는데, 이것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주택 규모가 있어가지고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해당돼야 하고, 수도권에서는 6억 원 이하여야 해당되고, 비수도권에서는 3억 원 이하여야지 70%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8년 이상 보유하고, 준공공임대주택이 뭐죠? 네, 주택 시군구청 지자체의 그 주택가에 가서 이렇게 그 계약서 가져가서 검인 받고, 그거 가지고 세무서에서 신고하고 그러면 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인정을 해줬을 경우에 이렇게 나온 게 지금 보면은 8년 이상 보유했을 때 70%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해준다는, 그게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설명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을 한번 보게 되면은 과세표준과 양도세 계산해가지고 단위는 또 역시 1000원 단위를 만들었죠. 요 뒤에 동글뱅이가 3개 붙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동글뱅이 3개 붙은 겁니다. 요거 다 3개씩. 이제 길어지니까 1000원 단위를 만들어 놓은 거죠. 양도소득 금액 해가지고 요게 아까 구간이 종전주택 구간 A 구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B 구간이 있었죠. 그 권리처분 인가일 이후에 나타나는 B 구간이죠. 그래서 A 구간 아까 구한 게 4,470만원, 그죠? 거기는 표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B 구간이 얼마 나왔어요? 3,680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두 개를 합하니까 A 플러스 B 두 개 하니까 8,150만원이라는 금액이 양도 차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 공제를 250만원을 빼줍니다. 이거는 한 사람이 1년 동안에 딱 한 번에 한해서 250만원 기초 인적 공제라 그래가지고 이거 빼주거든요. 공제해 주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가 이거는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 공제까지 빼주고 남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 이 과세표준은 바로 세율을 곱하는 그 전 단계를 갖다 과세표준이라고 그러거든요. 과세를 할 수 있는 표준을 잡아준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세율이 8,800만원 이하일 경우에, 8,800만원 이하일 경우에 24% 세율을 적용받거든요. 그리고 누진공제율을 522만원을 누진공제를 받아요. 그래서 요거는 소득세 세율 적용표를 참조하면 되거든요. 이것도 잠시 후에 제가 한번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 지금 7,900만원이니까 8,800만원 이하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24%를 적용받아가지고 누진공제액 522만원 빼주게 되니까 계산해 보면은
죄송합니다. 7,900만 원 곱하기 0.24 하고 나온 금액에다가 522만 원을 빼주니까 얼마 나왔어요? 1,374만 원이라는 세금이 나왔어요. 양도세가 1,300만 원 나온 거예요. 세금이. 양도소득세 1,300만 원 나왔고 아까 이 사람이 한 7천만 원 벌었죠. 7천만 원 벌고 그 다음에 여기 1,300만 원 내고 그랬으면 얼마에 한 5,500만 원 벌었네요. 그죠? 그 정도면 뭐 세금 낼만한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를 산출했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내게 되면은 항상 따라붙는 게 지방세 따라붙죠. 지방세는 산출세액 여기에다가 10%로 곱한 거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 빼주니까 얼마에 137만 4천 원이라는 지방세가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거를 신고 및 세금 납부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일의 해당 월 말일 기준, 그러니까 그날 잔금 치른 날 있죠. 집을 매매하면서 잔금 치른 날 그날 기준해 가지고 그달 말일 해가지고 말일 기준해 가지고 2개월 지난,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지금 이제 이번에 6월 3일 날 이걸 매매를 했다고 한다면은 6월 말일부터 그 다음 달 7월 말일 8월 말일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하고 아까 한 가지 이제 여기 보면은 소득세율 적용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소득세, 양도소득세나 소득세나 적용표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 보유하게 되면은 40%예요.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 포함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입주권이 말 그대로다가 주택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주택이 아닌 뭐 다른 거 있죠. 뭐 상가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1년 안에 팔게 되면 50% 세율입니다. 그러니까 반은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그 다음에 1년에서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주택은 1년만 넘어도 누진세율, 그때부터는 이제 아까 그 표 있었죠? 누진세율 적용하는데 여기 나옵니다. 보면은. 그 다음에 주택이 아닌 경우는 이때 이제 10% 떨어져서 40%가 가요. 그러니까 토지나 상가 같은 경우는 2년 지나야 돼요. 그래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게 되고 주택은 1년 이상만 해도 돼요. 그죠? 1년 이상만 해도 이거를 적용을 받는데 상가나 토지나 뭐 이런 것들은 2년 이상 보유해야지만이 누진세율을 적용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아까 그 과세 표준 있죠. 과세 표준. 그죠? 과세 표준은 뭐라 그랬어요? 세율을 곱하기 직전의 수치라 그랬죠? 그 수치가 1,200만 원 이하이면은 6%, 4,600만 원 이하이면은 15%거든요. 그래서 여기 누진공제가 108만 원이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까지는 말 그대로다가 6%가 그냥 가하고 그 땡치는데 4,600만 원 이하는 요 부분 6%가 아닌 15% 적용받으니까 요거 그래서 요 붙은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좀 관심 많으신 분들은 다 쪼개서 한번 예를 들어서 아까 저 7,900이죠. 7,900인데 1,200까지 계산하고 또 나머지는 15%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24% 계산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결국 이 누진공제가 뭔지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누진공제가. 그래서 8,800만 원 이하는 24%에다가 522만 원, 그 다음에 1억 5천만 원 이하는 35% 세율을 적용받고 1,490만 원은 누진공제합니다. 그 다음에 3억 이하는 38%, 그 다음에 1,940만 원, 5억 원 이하는 40%의 세율을 적용받고 그 다음에 얼마예요? 2,540만 원을 누진공제 받는 거죠. 그 다음에 5억 원 초과는 42%,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주택 분양권, 아까 분양권이라고 했죠. 분양권은 뭐예요? 이 분양권은 입주권하고 좀 다르죠. 내가 당첨된 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은 일단 서울은 다 조정 대상 지역이고 그 다음에 뭐 과천, 뭐 세종시 이런 데 다 아마 그 조정 대상 지역일 거. 세종시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네. 하여튼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는 50%고 미등기 자산이라고 나와 있죠. 보면은 이 미등기 자산은 준공을 하지 않고 또는 준공을 했다 그렇고 준공이 다 되는데 준공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서 내버려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등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등기 자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등기하지 않았던 것을
팔게 되면 아무리 10년, 20년 됐다 하더라도 70%의 세율을 매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거는. 그리고 이제 부수 설명이 조금 나와 있네요, 보니까. 비사업용 토지, 여기 비사토 뭐 해가지고 비업무용 토지라고도 하는데, 이런 거를 양도할 적에는 누진 세율에, 누진은 요거는 적용받아요. 누진 세율에 10% 추가로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정지역 대상 내 주택 양도인 경우 2주택자 누진 세율에 10% 추가 과세. 집이 2개 있으면 서울 지역은 다 10% 추가 과세가 되고 있죠, 현재. 그 다음에 조정지역 대상 내 주택 양도인 경우 3주택자, 뭐 2주택자, 뭐 하여튼 다주택자들은 누진 세율의 20%를 추가해요. 그러니까 집 3개 가진 사람이 하나 팔면은 세율이 얼마가 나와요? 양도 뭐 보통 6% 나오던 게 36% 나오고, 만약에 어디 여기 보면은 지금 최고 이거 뭐 42%라 그러면은 얼마가 나와요? 62% 나오니까 집 못 팔죠. 집 팔아서 남은 거 다 갖다 바치니까.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이땐 또 이제 그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절세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뭐 탈세나 이런 거는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 합법적으로 차선이긴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50% 두드러 맞지 않고 그러고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세율 적용 원칙 해가지고 한 개의 과세 대상의 2 이상의 세율에 해당될 경우. 그러니까 보면은 A라는 방법으로 계산을 하고 B라는 방법으로 계산해 봤더니 B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A라는 계산이 아무리 합법적으로 맞는다 하더라도 A라는 방법은 인정 안 하고 B라는 방법으로 세율을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해가지고 대충 이제 이게 제가 이 컴퓨터가 잘 시험 마침 누르면은 이제 저게 나오겠네요. 완료자료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그 양도소득세의 그 재건축 지역에서 그 종전주택부터 청산금을 내고 준공 떨어지고 거기서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그런 경우에 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이 사실 보면은 지금 제가 천천히 하나하나 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양도소득세에서 그 계산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이 동영상을 반복해서 돌려가면서 보시면은 이걸 충분히 보실 수 있겠고, 제가 그 이 내용을 제 블로그에다가 다시 잘 해서 올려놓을 텐데, 제목을 재건축 지역의 양도세 계산하는 방법, 아마 이렇게 키워드 제목을 쓸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이 댓글란에다가 그 네이버 제 블로그를 거기다 올려놓고, 그리고 링크를 시켜 놓을 테니까 거기 가서 하나하나 보시면서 하시면은 양도세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대개 요 범주를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속된 말로 빠꼬미가 되시면은 양도세는 아주 굉장히 수월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설명한다면은 제가 그 블로그에다가는 제가 표시를 할게요. 뭐라고 표시하냐면은 고가주택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게 되면 조금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원리는 같거든요. 그래서 그 블로그에다가 제가 올릴 적에는 고가주택을 그 비율로 계산해서 양도소득세 산출하는 것까지 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양도세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 이거 반복해서 보시고 공부하셔서 충분하게 자기 거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 양도소득세 재건축 그쪽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강의는 요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더 좋은 자료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